그 사람 얼굴도 잊어버렸어요. 바닷가에 옷을 벗어놓고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이튿날 한다영은 어려운 제목을 가진 연극을 맹연습 중이었고 연극 제목이 뭐예요? 한때 사랑했던 여자에게 보내는 우주비행사의 메시지. 혹시 그거 아닌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에게 보내는 구소련 우주 비행사의 마지막 메시지? 그런데 원제가 The cosmonaut's last message to the woman he once loved in the former Soviet Union 이던데. 영어로 된 원제를 술술 외는 김창만이 의외로 박식한 면모를 드러냅니다. 지금 이 아저씨가 씨부린 영어가 맞아요? 맞아요. 먼저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창만을 사이에 둔 두 여자의 삼각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걸까요? 소비엣이 오우. 다영은 대놓고 창만에게 관심을 보이죠. 그럼 오빠는 몇 살이에요? 30. 나보다 7살 위구나. 23? 네. 근데 되게 어려 보이죠? 아니요, 그냥 그 나이 먹어 보여요. 오늘 이걸 입을까? 별개로 불륜관계인 정사장 부인과 만나기로 한 김미선은 약속 장소에 동행해달라고 유나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용돈은 넉넉히 줄게. 응? 됐어. 고마워. 한편 한만복은 편의를 봐준 창만이 일방적으로 콜라텍을 관두려 하는 게 못마땅한데 어쨌든 저는 엊그제 분명히 그만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 그만두더라도 이번 달까지 나와야 돼 임마. 전화 끊겠습니다. 야! 지금 어디 있대요? 복귀 형님하고 해장국 먹으러 가고 있대. 노인네 또 돈 들어왔나 보네. 어쩐지 이 영감태 어제부터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고. 후배들한테 생전 술 한잔 안 사는 인간이가. 이런 와중 쪽팔려서 고향에 내려간 망치가 똘마니들 권리금으로 무려 1억 원을 요구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망치는 내가 만나서 해결해 볼게. 당신이? 반면 창만은 돈이 들어왔다고? 부도 내고 도망갔던 카페 사장에게 떼인 돈을 받았습니다. 양심은 있는 사람이구만. 좋은 분이에요. 그런 양반한테 비하면 한 사장은 엉터리야. 믿음이 안 가요. 형님. 잘 됐다. 여기 술 한 병 시켜라. 오늘은 내가 산다. 그 무렵 유나는 종종 교류한 소매치기 깡순파 두목인 깡순을 찾아갔는데요. 화수기를 달라고? 응, 나 줘. 화수기 비싸. 비싼 만큼 내가 잘 쳐줄게. 때마침 주머니 두둑한 소매치기 대상을 신들리게 물색하는 안테나 화숙이 등장하지요. 언니! 오랜만이다. 얼마 달래? 하지만 유나에게 동업을 제의한 김남수는 화숙에 신발이 떨어졌다는 소문이 도는 게 염려스럽고 근데 그런 얘기가 화수기를 뒷담가는 얘기일 수도 있어. 능력 있나 없나 한번 떠볼까? 화숙을 폄하하는 소문이 진짜인지 유나가 직접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보따리 싸서 나가라면 나가시겠다? 같은 시각 네. 양심의 가책 때문에 콜라텍을 관두려 한 창만이 뜻밖의 제안을 하는데 계약을 새롭게 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무슨 계약? 시세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치러서 유나의 옆방에 당당하게 입주하고 싶어 하지요. 네가 콜라텍 나오는 조건이면 내가 반값 한 푼도 안 받을 수 있어. 싫습니다. 싫건 좋건 넌 워낙 싸가지가 없어서 나한테 꼭 한번 맞아야 되겠다. 한편 홍 여사는 남편 만복의 후배인 건달 밴댕이의 고깃집에 권리금 협상차 방문하는데 투당 1,000만 원도 많은 거예요. 5천 이상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근데 밴댕이 삼촌 말투가 이상하시네. 뭐가요? 명색의 건달인데 최소한의 의리는 지키면서 살아야죠. 의리고 뭐고. 전 요즘 돈 없습니다. 망치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신실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날 저녁 돈 얘기를 쩔하지 마. 그럼 무슨 얘기를 해? 뭐 이룰 수 없는 유부남과의 사랑? 미선은 사랑에 목숨 건 여자로 잘 포장해서 정사장 부인과 협상해달라고 유나에게 부탁하지요. 마지막이야. 미선 씨는 언니 바빠서 제가 대신 나왔어요. 내가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나쁜 년이. 왜 이러세요? 애들 왜 이러니? 저 아니에요. 이게 뭐가 아니야? 야, 이게 미쳤나 진짜? 대신 말을 전해주러 나간 유나가 정사장 부인의 지인들에게 수모를 당합니다. 출발해. 미안해. 유나는 대책 없이 부탁을 한 미선에게 진저리가 나죠.
언닌 정말 나쁜 년이야.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재미있게 노는데. 그 무렵 정식으로 계약한다니까 뭐래? 정식으로 월세방을 계약한 창만은 틈틈이 알바를 하면서 공무원 시험에 전념할 작정인데 혹시 정말 있냐? 너 지금 나랑 콜라텍에 좀 가야겠다. 홍계팔이 콜라텍에서 연극 연습 중인 다영이 친 사고 수습을 부탁합니다. 여보? 저기 두 분 잡수고 계세요. 저 나갔다 올게요. 야, 천만아. 너 이거 하나 받아 먹고 가라. 야, 너 그동안 많이 먹었잖아. 내 입에 하나 넣어봐봐. 어떻게? 줘. 가자. 한편 미선은 기분이 팍 상한 유나를 데리고 유흥업소에 들렀는데요. 자, 누님들. 오늘 밤 초이스 해주신다면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넌 어째 입에서 시골 이장 멘트가 나오니? 미안하지만 넌 나가. 네. 그럼 누님들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영 내키지 않는 유나는 선택을 받으려는 선수들의 몸부림도 별 감흥 없고 미선이 재미있게 노는 와중에도 마음이 울적한지 술만 홀짝이는 유나. 비슷한 시각 이것이 항해일지 마지막 기록이다. 연극 단원들이 한창 연극 연습 중인 콜라텍 안으로 창만이 들어서는데 저 따라오세요. 마이크 테스팅. 셋. 수리에 나선 창만은 단순 조작 실수로 고장난 스피커를 대번에 고쳤고 마이크 고친 기념으로 노래 한 곡 하세요. 다영의 연극이 무사히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선곡한 노래를 열창하죠. 그대 나를 위해 힘없이 뒤돌아서는 세월이 가면 없이 소중했던 기억해줘요. 수고하셨는데 시원하게 목 좀 숙이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다영은 자신에게 마음 써주고 못하는 게 없는 만능남 창만에게 점점 빠져듭니다. 위하여! 한편 유흥업소를 나선 미선은 모질게 쫓아낸 윤민규가 안쓰러운데 아까 나한테 딱지 맞고 쫓겨났던 애 아니냐? 맞네. 시골 이장 스타일. 하지 마. 아까는 미안했어. 서로 어느 정도 술에 취해서 그런지 매너가 좋은 민규와 의외로 죽이 잘 맞는 미선. 자, 언니 빼. 쓸쓸한 하루를 보낸 유나는 때마침 만난 창만에게 괜시리 툴툴대더니 어디 갔다 오세요? 그건 네가 알아서 뭐해? 뭔 말하네?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말았으면 좋겠어. 거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창만을 겁주죠. 왜 그렇게 말을 무섭게 하냐? 네 주제 파악이나 잘해. 별개로 유나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미선이 한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창만 씨. 이튿날 창만은 현재 노래방을 운영 중인 전직 소매치기 박양순을 찾아갔는데요. 그것보다 우리 전단지 한 사장네 콜라텍에도 붙여주고 그랬어요. 아이고 고맙네. 진짜 목적은 양순을 교화시킨 전직 형사 봉다로에게 인생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고 소매치기라고 다 똑같은 소매치기가 아니야. 교화가 되는 쪽이 있고 교화가 안 되는 쪽이 있어. 혹시 유나 씨는 어느 쪽이에요? 교화가 어려운 쪽이지. 소매치기에 타고난 유나는 특히 교화가 어렵다는 대꾸에도 기필코 유나를 교화시키려는 창만이 의지를 불태우죠. 자네랑 나랑 특별수사본부를 차렸다고 생각하자고. 예. 이런 두 사람의 의기투합을 모르는 유나는 안테나 화숙을 일단 테스트해보는데 네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은 화숙은 마치 들여다본 것처럼 물색한 소매치기 대상이 얼마를 지녔는지 말했고 32만 원이요. 5만 원짜리 6장, 만 원짜리 2장. 그냥 그렇게 가자. 시음회를 틈타 능숙하게 소매치기 해내는 유나. 네가
전부가 개봉해봐. 확인해 보세요. 30만 2천 원. 너 진짜 돈이 보이니? 누가 봐도 납득할 정도의 액수만큼만 틀린 허수군 테스트에 통과합니다. 난 95점. 하숙이 오늘 뭐 먹고 싶어? 냉장고에 뭐뭐 들었는지도 알아맞힐 수 있어? 아니요. 무속인인 엄마를 둔 허수군. 뭐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기를 지녔고 그 신기로 다른 사람의 소지품이 훤히 보이는 허수과 타고난 소매치기 실력을 지닌 유나는 환상의 짝꿍이 될 것처럼 보였죠. 앞으로 잘해보자. 네. 그런데 봉다로와 공조 중인 창만이 몰래 유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이야. 그게 좀 꿈이다. 돈 벌어서 이사 가야지. 심지어 김남수가 차린 소매치기 사무실 사진까지 찍어가는 창만. 동태와 거점을 확인한 창만은 그 즉시 다로에게 모든 사진을 전송하는데 창만이가 당신한테 왜 전화를 해? 내가 당신을 소매치기 구렁에서 건졌잖아.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다는 거지. 유나 저대로 놔두면 몇 달 못 가서 또 들어가게 돼 있어. 심각하든 말든 당신은 신경 끄고 모른 척해. 유나 아빠도 살아생전 나한테 여러 번 부탁했었어. 죽은 유나의 아버지에게 유나의 갱생을 부탁받았던 다로는 운명처럼 나타난 창만이 유나의 밑바닥 인생을 바꿔줄 수 있도록 박양순의 협조도 구하지요. 혹시 당신 뒷구멍으로 짝새들 끌어들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치사하게 왜 그런 짓을 하냐. 깡순이한테 스카우트 될 때 얼마 받았어? 2천이요. 그런 갸륵한 마음 때문인지 일하는 대가로 무려 2,500만 원을 요구한 화숙과 유나의 협상이 난항을 겪습니다. 너 그럼 나보다도 센 거야?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남자 머리 누가 잘해요? 그 무렵 김미선은 홀딱 반한 윤민규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죠. 앞머리는 그대로 놔둘까? 누나 맘대로 해요. 반면 한강변의 커플들 사이에서 고독함을 느끼는 창만은 어떤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리운 마음에 앉아 네 길은 네가 판단해서 가는 거야. 망치를 혼내줄 때 동행한 창만의 무용담을 장노인에게 들은 밴댕이가 주방 보조로 창만을 고용하려 했습니다. 요리사 자격증도 있겠다. 전공 살리는 길이잖아. 근데요, 거기 종업원 치고 월급 제 날짜 받은 사람이 없대요. 누가 그래? 한 사장님. 한 사장은 집 빼놓고는 다 나쁜 놈이야. 밴댕이 사장님이 과연 그런 분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자, 술 마셔. 입주민들에게 좀생이란 평가를 듣는 만복은 나 찾았냐? 깎고 깎아서 망치에게 준 권리금 1,500만 원이 아까워서 대신 혼내준 장노인을 탓하는데 결국 형님 때문에 내가 덤태 있었잖아요, 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럼 끝이에요? 이를 빌미로 창만이 다른 곳에 취직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라고 화를 내죠. 이건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화내지 마라. 나 겁난다. 몸값이 너무 비싸다. 한편 유나는 확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화숙의 요구사항을 김남수에게 전하는데요. 하숙이 쓸 거야? 네가 쓰자면 써야지. 돈 있어? 하숙이 땡겨올 정도의 돈은 있어. 내일 다들 쉬기로 했는데 넌 뭐 할 거냐? 나랑 가평 쪽에 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자. 휴일을 맞은 남수의 펜션 데이트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는 유나. 됐어. 나 피곤해. 내일은 그냥 집에서 푹 쉴래. 그래? 안 보이니까.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뭐 좀 전해주려고요. 그런데 그 무렵 오빠? 다영이 사랑이 듬뿍 담긴 열무김치를 창만에게 선물하는데 근데 난 뭐 줄 게 없는데 어떡하죠? 라면 있어요? 열무김치랑 완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있죠. 그 열무김치를 핑계로 창만의 방에서 라면까지 먹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끓여줄게요. 네. 하지만 창만 씨. 나야 밴댕이. 밴댕이가 잔뜩 술에 취한 장노인을 모시고 가라고 창만을 불러내지요. 나 혼자 먹기 싫은데. 저건 내가 나가야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바로 이때 창만은 또다시 남수의 차를 타고 귀가한 유나와 마주치는데 왜 나와 계세요? 어디 좀 가려고요. 어디 가시는데요? 그 네가 알아서 뭐해. 빨리 가. 아니 가는 길에 태워다 드리면 좋잖아. 덜컥 차에 타려는 창만의 속없는 모습이 불만스러운 유나. 심지어 부재 중인 창만의 방에서 나온 다영의 노골적인 애정 공세가 영 고깝습니다. 뭐가요? 집이 바로 아래층인데 왜 집에서 밥 안 먹고 여기 와서 청승을 떨어요? 라면 먹는 게 청승 떠는 거예요? 둘이 사겨요? 이웃끼리 같이 라면 먹을 수도 있는 거지. 뭐 라면 같이 먹는다고 다 사귀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얘기하면서 얼굴이 빨개져요? 네? 사귀네 뭐. 유나 옆방 산지 얼마나 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유나를 좋아하는 남수와 창만도 서로를 떠보며 숨막히는 신경전을 벌이는데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 실례지만 어떤 회사입니까? 그 물류 유통관계사예요. 물류유통. 그렇게 되는구나. 거기는 어떤 일 하세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입니다. 어떤 쪽 지망하세요? 최근에 뜻한 바가 있어서 바꿨습니다. 뭘로요? 경찰 공무원. 도둑놈 잡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 앞에서 우회전해 주세요. 창만을 바래다준 남수는 짐짓 여유롭게 통성명을 하죠. 유나 잘 부탁해요. 그리고 제 이름은 김남수입니다. 김창만입니다. 난 만보형 같은 양아치들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가게로 들어온 창만을 주방 보조로 쓰려는 밴댕이가 제법 괜찮은 고용 조건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능력 인정받으면 200에서 250까지 올려주는 것도 가능해. 제가 폴라텍 그만두면 어르신께서 입장 곤란해지실까 봐 그게 걱정이에요. 내가 걱정해줄 거 없다. 네 생각대로만 해. 밴댕이네 주방 포조로 가시겠다? 결정한 건 아니고요. 아직 생각 중입니다. 창만은 콜라텍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라는 만복의 끈질긴 요구를 확실히 거절하더니 저는 어디서 일하든지 사람 대접 받으면서 일하고 싶습니다. 너 진짜 사람 대접 못 받는 게 어떤 건지 이 자리에서 한번 보여줄까? 여보. 늘 욕을 입에 달고 사는 만복에게 불만을 쏟아낸 창만이 가장 중요한 월급을 언급하는데 200만 원? 어떤 씨? 여보. 절대 맞춰줄 의향이 없는 만복이 마당으로 창만을 내쫓아 버립니다. 죄송합니다. 수고들 하세요. 와,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저거. 어떻게 됐냐? 어지간하면 참고 견뎌야 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잘했다. 나도 보따리 싸서 나갈 까고 다 돼 있다. 한편 공원에서 개를 주워온 개팔에게 변칠복의 아내 엄혜숙이 어떤 약을 요구하지요. 지금은 없고 이따가 콜라텍 나가서 드릴게요. 우리 남편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나 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내가 그 호빠 마담 형이라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출근 준비 중인 유나는 자칭 해외 유학파인 민규의 학벌을 내세우는 미선의 호언장담을 믿지 못하는데 미국 어느 대학교래? 야, 네가 뭐 이름 되면 다 아냐? 알어. 전화해봐. 꺼져 있대. 이차 나가서 어떤 유부녀랑 자고 있겠지 뭐. 언니 정말 걔한테 마음 있어? 시끄러 이년아. 바로 전날 난 저 불빛이 악마의 불빛 같아요. 민규와 하루 종일 데이트한 미선은 진실된 눈빛으로 안쓰럽게 애정을 갈구하는 민규에게 정말로 반해버렸고 미쳐 나가지 마. 저 어차피 내일 예비군 훈련이라 이 차 못 나가요. 하숙이 동계사 해줬어? 오늘 아침에 걔 계좌를 입금시켜줬어. 그런 미선을 뒤로하고 출근한 유나는 위기에 처한 깡순을 목격하는데 날 샜다 오늘. 나머지 딴 데 가 있을게. 그래. 이따 봐.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깡순이 현행범으로 경찰에게 체포당하고 말지요. 뜻이 없어서 저런 짓을 하냐? 그러니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어. 뭘 봐! 도둑녀 잡아! 애들 어떻게 됐대? 안전하게 다 흩어졌어. 깡수는 미숙한 조직원인 윤지의 실수로 덜미가 잡혔던 것이었습니다. 필요 없어. 바로 그때 왜 이래?
콜라텍에서 일하는 해숙도 불시에 수모를 당하는데요. 아버지 같은 노인들한테 사기나 치고 말이야. 국회의원이 무슨 일이야? 개파를 통해 유통한 가짜 정력제를 몰래 팔아서 사달이 난 것이었죠. 나 이걸 먹고 혈압 200까지 올랐어. 이걸 여기서 팔았단 말이야? 개업 이래 최고의 매출 위기를 겪는 만복은 이참에 문제를 일으킨 친인척을 쫓아내고 인적 쇄신에 착수할 작정입니다. 정직, 성실, 근면한 외부 인사를 과감하게 투입해보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창만이. 그런데 만복이 눈독 들이는 창만이 유명 소매치기 깡순의 체포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럼 제가 옆방에 가서 확인해보고 전화 드릴게요. 윤아 씨. 하필 샤워 중인 유나는 창만의 다급한 방문을 인지 못하는데요. 연락을 받지 않는 유나가 걱정되는 순간 안에 있는데. 다세대 주택에 난데없이 경찰이 찾아오죠. 문 좀 열어봐요. 지금 경찰이 집 포위하고 있어요. 집을 빨리. 왜요? 윤아 씨 저기. 아니 저기 들어 빨리. 이리 와. 미처 속옷도 입지 못하고 가운 차림으로 문을 열어준 유나를 방에 데려온 창만. 어떡하죠? 옷장 들어가요. 밖이 너무 조용하자 창만이 조심스럽게 나가봅니다. 이 방이요. 그런데 해숙이 가짜 정력제 총 판매책으로 의심받는 상황이었고 경찰들은요? 윤아 씨 잡으려고 온 거 아니야? 나오세요. 뒤늦게 사정을 들은 유나는 섣불리 용의자 취급을 한 창만에게 신경질을 내는데요. 지금 날 갖고 논 거지? 내가 왜 갖고 놀아요? 아니 뭐 어쨌든 뭐 경찰들 얼마나 짓은 다 하고 다니잖아 맨날. 너 변태야?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하지 나는. 밖에 아직도 경찰 있어? 있겠지. 그럼 내 방에 가서 내 속옷 가져와! 졸지에 속옷 심부름을 하게 된 창만이 유나의 속옷을 가지고 나오는데 가짜 비그라 총 판매책이 뭐야? 모르겠어요 저도. 야 근데 너 왜 유나 방에서 나오냐? 아내의 소식을 듣고 온 변칠복에게 아주 파렴치한 변태로 몰리죠. 너 우리 집사람 팬티도 손댄 적 있지? 형님 진짜 내가 사람 잘못 봤다. 아이고 이거는 정말 실망을 넘어서 정말 구역질 난다 구역질 나. 형님 똑바로 살아. 어? 억울한 창만이 재촉하는 유나에게 옷가지를 던져주고 자 빨리 줄 서고 나가 내 방에서. 유통책인 개팔에게 이용당한 해숙이 공범으로 연행되자 화가 치미는 남편 칠복. 경상도 말로 확 맞자. 여보. 아 제발 그러지들 말어. 세상에서 제일 추한 게 경찰 앞에서 공범들끼리 싸우는 거야. 무리를 일으킨 개팔에게 보복을 예고합니다. 아 이 새끼 진짜. 그만들 좀 해. 몇 살이야 이 새끼는. 빨리 타 빨리. 바로 그때 지금 어디 있어? 신경질 내서 미안해. 마음 써준 창만에게 신경질 낸 게 못내 미안했는지 적극적으로 화해를 청해오는 유나. 처만 씨 방에서 라면 끓여 먹어도 돼? 라면 없어. 내 방에서 가져올게. 안 돼 나가. 정말로 라면을 먹으러 온 유나가 고마워. 됐어. 나 앞으로 윤아 씨 뭐 누가 잡아가든 상관 안 해. 솔직하게 고마워하자 툭툭대던 창만도 마음이 풀리는데 김치 있어? 다영이가 갖다 준 열무김치? 냉장고에 있어. 나 좀 먹어도 돼? 내가 꺼내줄게. 그런데 칠복은 거리낌 없이 썸을 타는 두 남녀의 모습이 낯설기만 하고 이웃 사촌끼리 라면도 같이 먹고, 응? 속옷도 갖다 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라면 좀 같이 드실래요? 난 지금 옷 갈아입고 경찰서 가봐야 돼. 한때 전과 산범이었던 유나가 몸소 경험한 법적 조언을 해주죠.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래. 하지만 특별 단속 기간에 본보기로 잡혀 들어간 깡순의 석방은 어려워 보였고 윤지도 들어갔어요.
언제? 경찰서에서 봤어요. 의리 있는 소매치기 데모 깡수는 독박슬 작정이었죠. 내가 아는 깡순이는 어떤 상황에도 안 불어. 그 즉시 유나는 수감된 깡순의 소식을 전하러 양순의 노래방에 찾아가는데 이건 분명히 누가 뒤에서 찔러준 거야. 누가? 누군지는 알아봐야지. 유나의 의심대로 정말 깡순을 누군가가 밀고 한 걸까요? 아 글쎄 알아는 보겠는데 너도 너무 깝치지 말고 대충 가만히 있어. 지금 특별 단속 기간이라 섣불리 움직였다간 크게 다쳐. 원래는 개삼촌이 같이 가지고 그랬거든요. 한편 창만은 정 사장 부인과 만날 작정인 미선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동행 중인데요. 깡패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착한 아줌마예요. 원하는 몫을 받아낸 듯한 미선은 다시는 정 사장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씁니다. 돌아서 나올 때 이튿날 창만은 갑자기 잠수를 탄 남수의 사무실을 확인해 보는데 뭐 휴학기 내고 잠수 탔다고 봐야지. 사실 창만은 유나와 남수가 사귄다고 생각했지만 절대 유나를 양보할 마음은 없었죠. 세게 나오시네. 제가 좀 안 센 것 같으면서요. 사모님 만났어? 나 어제 사모님 만나는 장소에 창만 씨 데리고 나갔어. 그런데 미쳤나 봐. 사랑 앞에서 꾸밈없는 순수 청년 창만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유나. 아무리 순진해도 다음부턴 그런 데 끌어들이지 말어. 너 창만이 좋아하냐? 안 좋아해. 말투가 좋아하는 말투인데 뭘. 이 언니가 또 사람 잡네. 집사람이 그 무렵 개삼촌한테 받아온 가격이 한 알에 10,000원입니다. 푼돈을 벌려다가 무려 벌금 120만 원씩이나 부과받고 나온 해숙은 정말 죄송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과 거래를 했는데요. 아니 형님 그걸 어디다 쓰려고? 비상용으로 하나를 샀다. 가짜라도 이렇게 한 알 정도 넣고 다녀야 든든해. 딱히 힘쓸 곳은 없지만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던 장노인. 너도 늙어봐라. 사장님 저 찾으셨어요? 운동 싫거든요? 별개로 만복은 자신의 호출을 받고 온 창만의 모든 요구 조건을 맞춰주려고 합니다. 좀 나와주라. 이때 아직도 미선에게 집착하는 정 사장이 또다시 집 앞까지 찾아왔는데 아, 세상에 찐득이도 저런 찐득이는 없을 거야. 대신해서 정 사장의 동태를 확인하러 나온 유나가 굿모닝. 미소연이랑 데이트했다며? 그게 무슨 데이트야? 말도 없이 미선을 도와준 창만을 단속하죠. 다음부터 언니가 어디 가자 그러면 나한테 먼저 물어보고 가. 그리고 만복이 집 앞에서 자꾸만 찾아오는 정 사장을 위협해서 쫓아내 버립니다. 뭐요? 얼른 꺼지라고. 정 사장이 쫓겨나자 윤민규와 제주도 여행을 떠날 계획인 미선이 내려오죠. 언니 팔 부러졌어? 그럼 이런 거 들어주는 것도 얘기하고. 됐어. 줘. 어? 그런데 왜? 찌질한 정 사장이 네 바퀴 전부 펑크를 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만났어? 연애하고 왔어. 직후 유나는 옥살이 중인 깡순이 밀고자로 남수를 의심하고 있다는 면회 내용을 듣게 되지요. 남숙에 평소에 깡순이랑 감정도 안 좋고. 아, 그래도 남순 아니야. 고용하는 게 아니라 스카우트해서 모신다고 생각한다. 기어코 창만을 콜라텍의 총 지배인으로 고용한 만복은 정권을 위임합니다. 창만은 콜라텍 관리 소홀로 야기된 문제를 손님 탓으로 돌리는 만복이 못마땅하고 그게 왜 내 책임이냐? 우리처럼 그 자식이 안 주신데? 처남을 여기 지배인 발령낸 게 누구예요? 사장님이잖아요.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콜라텍 출입을 막으려 하자 자리를 떠났죠. 안녕히 계세요. 정원아.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그러나 중 홍 여사는 동생 개팔이 콜라텍에 분탕질을 쳐놓은 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다영이한테 정말 좋은 엄마란 소리는 꼭 듣고 싶었어요. 많이 취했어. 막 일어나. 이때 창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남편의 확약을 받아온 홍 여사가 그 양반은 창만 씨랑 생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애당초 사고방식이 틀려먹은 거예요. 총 지배인을 맡아달라고 재차 설득하지요.
그리고 이번에 내 동생 신고한 분들도 초대해서 저녁 한번 사겠다고 했어요. 우리 업소 주방장을 겸해서 총지배인 맡아주세요. 한편 거리를 걷고 있는 유나는 남수가 동정업계 종사자들을 배신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착잡한데요. 만약 남수가 밀고 한 게 사실이라면 전국구인 깡순이 보복을 가할 게 분명했고, 화숙이 땡겨올 때 문제 없었어? 없었다니까. 근데 깡순이는 왜 그렇게 일을 갈아? 이참에 양수는 아끼는 동생 유나가 소매치기를 그만두길 바랍니다. 뭐 그만하면 언니가 나 밥 먹여 줄 거야? 그래, 내가 너 밥 먹여줄게. 고마워. 언니 덕분에 밥 걱정은 없게 생겼네. 언니! 때마침 유나는 자신을 찾아온 화숙에게 혹시 깡순과 돈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보는데, 전 정말 딴 건 몰라도 돈 관계는 실수 안 해요. 스카우트 대가로 받은 돈 중 깡순에게 줄 몫을 문제없이 잘 가지고 있는 화숙은 아무런 연관이 없어 보였죠. 포장마차에 남성 애들 다 모여있대. 아, 저 지금 못 가요. 왜? 좀 이따 깡순 언니 변호사 만나기로 했어요. 괜찮아. 그런데 아니야. 왜 이렇게 늦었냐? 밖에 잡새들 뜬 것 같아. 어머, 이 아저씨 나랑 안면이 있네. 유나와 남수 일행을 습격한 정체 모를 괴한들이 흉기를 꺼내듭니다. 덤벼 이 새끼들아! 조져. 니들 누가 보냈냐? 알 거 없어 이 새끼야. 끝까지 정체를 숨긴 괴한들이 남수의 손까지 작살내는데, 유나가 크게 다친 남수를 부축해서 도망칩니다. 응급실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고 나온 유나는 손가락 하나는 신경이 끊어졌대. 치명상을 입은 남수의 병실에 찾아가는데, 남수는 자신을 밀고자로 생각해온 깡순이 보복한 게 분명하다고 여겼고, 이년을 어떡하지? 일단 푹 쉬고 내일 얘기하자. 내 손 잠깐만 잡아주고 가. 다시는 소매치기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남수의 다친 손 언저리를 꼭 잡아주는 유나. 사정을 모르는 창만은 귀가가 늦은 유나가 마냥 걱정스러운데, 오랜만이다. 미안한데 이것 좀 대신 널어줄래? 외박한 유나가 어쩌다 손을 다쳤는지 묻고, 내가 술 먹고 넘어졌다면 그런 걸로 해줘. 창만 씨가 손해볼 거 없잖아. 그건 그래. 콜라텍 총 지배인 됐다며? 지배인 같은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됐어. 대신해서 유나의 빨래를 널어주다가 본 핏자국이 찝찝하지요. 신경 쓸 새도 없이 창만은 콜라텍 단골 손님 접대 약속을 이행하는 완복의 뒤끝을 말려야 했고, 가짜를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짜 약이 시중에 도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여기 갈비는 크니까 한 사람당 한 대씩만 시키세요. 충분할 거야. 그럼 많이들 드십시오. 예. 좋은 걸로 주세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곧 죽어도 자존심 세우던 만복을 예상 못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우리 건물 회장님께서 형님을 잠깐 좀 보자는데요. 회장님, 저 형님 모시고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주변 건물의 건물주였던 정 사장의 빵빵한 재력에 놀란 만복. 예, 아직 명함은 못 박았는데 김창만입니다. 그 조금 전에 시켰던 그 갈비랑 술 몽땅 다 술로 그냥 쫙 계산하세요. 심지어 정 사장이 만복을 대신해서 크게 한턱 냅니다. 제 명함입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오세요?
예. 근데 이번에 창만 씨가 콜라텍 총지배인 된 거 아세요? 한편 개팔은 콜라텍 총 지배인 자리를 창만이 끄차게 된 내막을 얼버무리는데 가방 올려다 드릴까요? 그렇게 좀 고맙고. 예. 자, 직후 미선은 손이 다쳐서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는 유나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는데요. 그럴 일이 좀 있었어. 너도 참 복잡하게 산다. 나 배고파. 라면을 대접받은 유나는 똑같이 죄짓고 사는 미선이 곁에 있는 것에 안심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로 죄 짓는 사람이 옆에 있어줘야 나도 외롭지가 않지? 쓸데없는 생각 말고 창만에게 대신 전해주라며 대뜸 선물을 내미는 미선. 왜 이걸 나한테 줘? 언니가 직접 줘. 직접 주면 너가 기분 나빠하잖아. 헐? 헐? 혹시 오늘 여기 어떤 아주머니 한 분 안 오셨어요? 한편 창만은 면접을 보기로 한 해물탕 아줌마가 감쪽같이 사라져서 곤란해하는데 전화 안 받아? 네. 알고 지낸 사이라서 면접 기회를 제공한 아줌마가 그새 춤바람이 나버렸습니다. 나 진짜 오랜만에 발바닥 한번 비벼보는 거야. 아, 얼른 나와요. 선생님 좀 기다리세요. 곡의 흐름이 있는 건데 우리가 마무리는 해야지. 어? 아 선생님, 그게 아니라 지금 사장님이 이거 맛이 있으려는지 모르겠네. 뺀질거리는 첫 인상과 다르게 막상 내온 요리는 제법 구색을 갖췄고 얼큰하고 좋네. 그쵸? 음식 잘하시네. 문제는 딱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죠. 근데 여기 콜라텍 사운드가 참 좋네. 웬일이니? 네가 내 면을 다 오고? 그 무렵 유나는 남수를 습격한 배우로 의심되는 깡순의 면회를 다녀왔는데 혼날 짓 했으면 혼 좀 나야 돼. 남수는 내 식구야. 겁도 없이 식구를 건드린 깡순을 겁박하는 유나. 너 나 겁주러 왔구나. 그래 이 개. 짭새들이 이간질을 했거나 누가 깡순한테 거짓 정보를 흘린 거야. 유나는 깡순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서 이간질한 누군가를 밝혀내려 합니다. 언니, 왔어? 그런데 최근 식구로 들어온 화숙마저 낯선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고 처음 본 애들이야? 처음 봐요. 때마침 병실로 돌아온 남수는 정말 안쓰럽게도 상태가 심각해 보였죠. 이제 그만 울어. 남수 입원비도 줘야 되고 우리 할 일 많아. 시급한 돈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 유나는 화숙의 스카우트 비용 중 깡순의 목 2천만 원을 돌려받으려 합니다. 이 계좌를 입금시켜. 병문안을 다녀온 유나는 남수가 완치돼도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깡순에게 복수하려 하지요. 나 요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희귀종 다수 보유? 옥상에 개 3마리 묶어놓은 게 개 농장이냐? 한편 칠복은 아내를 속여서 엄청난 마진을 남겨먹은 개팔에게 대신 해수개 벌금을 내라고 다툼을 벌이는데요. 청와대 민원실에 올리려고 했어. 올려서 청산시키라고 그래. 절에서 무술을 배웠던 칠복이 장차 후유증을 남길 사찰 무술을 맛보여주려고 하는데 청룡야차 건달마 아수라 가루. 너무 사소해서 찰과상도 겨우 남길 볼품없는 개싸움이 한바탕 벌어집니다. 남아미타 강용 18기. 아이 집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두 사람을 뜯어말린 장노인이 서로 치고받은 못난 이웃들의 중재에 나서지만 그 120을 다 내달라는 게 아니야. 사기당한 사람도 일말의 책임이 있으니까 20만 원은 부담하겠다는 거야. 칠복이 말도 경우가 없는 말은 아니다. 저는 벌금 350을 때려맞고 돈이 없어서 환영유치 신청할 판입니다. 빈털터리인 개팔은 키우는 개를 분양해야 할 만큼 벌금을 대납할 형편이 안 됐고 연륜 있는 장노인도 답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냥 둘이 나가서 시원하게 한 판 더 붙어라. 유나 손 다친 거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한편 창만은 소매치기 세력 싸움에 휘말린 유나가 손이 다쳤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유나한테 무슨 일 있으면 즉각 나한테 전화해라. 예, 그렇게 할게요.
하지만 유나는 남수파 아이들을 데리고 습격한 괴한들을 수소문하고 있었지요. 이 바닥 식구는 아닌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연락 줘. 아 예, 알겠습니다. 미선의 카페로 돌아온 유나는 약속을 어긴 윤민규의 연락만 오매불만 기다리는 미선이 한심합니다. 정말 걔가 그렇게 좋아? 아, 몰라. 누나야. 그런데 다세대 주택 앞에 낯선 괴한들이 잠복하고 있었지요.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든 창만이 다시 밖으로 나가는데 유나가 모습을 보이자마자 칼을 빼들고 덮치려 합니다. 오, 조심해! 극적인 날아차기로 유나를 구한 창만. 뭐야, 넌 새끼!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숨까지 위협당한 유나가 이참에 갱생하길 바라지만 저놈들 누구야? 차마 씨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칼 들고 덤비는데? 너 왜 이렇게 사냐?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마음 잡고 착하게 살 수 있잖아. 너나 그렇게 사세요. 난 그렇게 못 살아. 와, 남자 2명이서 막 칼 들고 덤비는데 경찰에 신변 보호도 요청할 수 없어서 다로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도 저보다는 반장님이 발이 넓잖아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어떤 놈들인지. 바로 이때 공원 산책을 나온 다영이 오빠 근데 오늘 오빠 저녁에 시간 있어요? 창만에게 소개팅을 추천해주겠다고 말하지요. 그럼 나중에 내가 소개해주는 애랑 데이트는 꼭 해야 돼요. 알았어. 한편 유나는 연락이 두절된 화숙을 직접 찾아갔는데요. 누구세요? 나야. 그런데 해당 주소지에 화숙이 살지 않았고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여기 2번이나 태워다 줬고 분명히 1609라 그랬어요. 입주자 명단에도 없는 화숙이 완전히 잠수 타버렸죠. 전화기 완전히 꺼놨는데요. 한편 홍 여사는 자신에게 평생 빌붙어온 혈육 개팔이 여러모로 안타까운데 당신이 너무 과잉보호해서 키웠어. 이번에 또 봐주잖아? 평생을 우리한테 붙어가지고 속 썩일 인간이야, 그 인간이. 심지어 남편은 최근 가짜 정력제 사건으로 벌금이 부과된 개팔을 내쫓으려 하지요. 세상에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느껴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려. 그런데 누나에게 벌금을 대납하라고 떼쓰는 한심한 개팔이. 아, 저기 누나. 이선아, 매형도 네 꼴 더 이상 못 보겠대. 그래, 이번엔 개숙이한테 부탁 좀 해볼래요. 개숙이란 이름을 언급하자 역정을 내는 홍 여사. 너봐, 네가 먼저 계속이지. 서울! 이거다. 어떤 이유로 막내 여동생인 개숙과 만나지 못한 홍 여사는 매번 사고를 치는 동생 개팔 때문에 속상합니다. 다영 아빠한테는 조금 전에 동생이랑 싸운 얘기 하지 마. 에, 제가 그 얘기 뭐하러 해요? 그 무렵 언니, 유나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지를 찾아갔는데요. 혹시 알겠니? 이동식이라는 인천 건달이에요. 유나를 습격한 이동식이라는 날건달이 화숙의 남자친구였죠. 깡수이도 얘 알아? 잘 모를걸요? 너 화숙이 스카우트 하던 날 기억나? 유나는 처음 화숙을 테스트했을 때 소매치기 대상을 나지거 했던 남수를 떠올리고 몇 번 본 적 있는 아줌마였어. 게임장에서. 게임장에서 환전해주는 그 아줌마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한편 창만의 지배인 진급 축하 회식 자리에서 만복이 장노인에게 축사를 부탁하는데 잘 되길 바란다. 끝! 이렇게만 짧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걔가 살아오면서 별로 부러울 게 없었는데 또다시 일장연설을 한 장노인이 축하까지 부르려 하고 노래는 나중에 시간 있어요. 난 지금 해야 돼. 자, 박수! 어차피 잊어야 할 흥이 오른 회식 자리에서 만복만 빼고 모두가 즐겁게 춤판을 벌이지요. 근심을 털어놓은
놓고 함께 차차차 함께 차차차. 그런데 창만아 여기다. 교도소 노역으로 벌금을 내기로 각오한 개팔이 진급한 창만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 화분에서 꽃이 필 때쯤이면 내가 널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따 먹을 것 좀 싸갈 테니까 집에서 봬요. 아유 됐어. 나 신경 쓰지 마라. 간다. 그 무렵 다로를 대동한 유나가 환전 아줌마를 찾아가서 화숙과 짜고 쳤는지 묻는데요. 화숙이랑 짜고 화숙이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난 그냥 걔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요. 명확한 화숙이 감쪽같이 유나를 속여넘겼다는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나지요. 무당 딸이라는 것도 뻥인가? 뻥이죠. 즉 깡순과 남수를 이간질해서 원수치게 만든 화숙이 스카우트 대가로 받은 도합 4,500만 원을 가로채서 도망간 것이었고, 그냥 날른 것도 아니에요. 양쪽을 완전 원수로 만들어놓고 도망갔다니까요. 화숙의 남친인 동식부터 잡으려 합니다. 그날 밤 물 좀 드릴까요? 창만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홍 여사와 건달인 만복의 결혼 과정을 듣게 되고, 한 사장은 재혼이고 이쪽은 초혼이고. 직후 약속한 대로 음식을 싸들고 개팔의 옥탑방에 찾아가는데요. 어쨌든 교도소 노역 들어가면 당분간 아구찜 같은 거 구경도 못 하잖아요. 사실 창만은 자신이 개팔을 콜라텍에서 쫓아낸 것만 같아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죠. 엄밀히 따지면 제가 더 나빴습니다. 창만 씨 나쁜 거 없어. 아니에요. 제 자신은 제가 더 잘 압니다. 저 내려가 볼게요. 창만 씨 고마워.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 헤매는 하야나 아니라 름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이런 상황에 마음 들 곳 없는 개팔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집 근처에 와 있었고, 야망에 가득 찬 도시의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진정하세요. 이거 너 임마! 이렇듯 혼자 철저히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야? 지독한 외로움에 찌든 개팔이 이제야 잘못을 깨닫고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걸까요? 정면아, 나 한 번만 안아주라. 화끈한 포옹으로 사나이의 가슴 뜨거운 우정을 나누는 두 남자. 저쪽 약국 가서 얼마 후 남수의 퇴원 수속을 밟으러 간 유나가 우연히 미선과 마주치는데, 언니. 남자친구 가족까지 챙길 만큼 민규에게 푹 빠진 미선이 불안합니다. 오빠이랑 다니는 거 싫어. 오빠? 나 불안해. 야 꼴과 전설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저기 네 바닥 씻고 애인 온다. 무사히 큰 수술을 마친 남수가 드디어 퇴원해서 식구들 곁으로 돌아오지요. 화숙이는 깡숙 누나 만나기 전부터 노름빛이 많았대요. 식구들은 이동식의 노름빚을 떠안은 화숙에게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게 분했는데, 네가 당한 거랑 똑같이 해줄 거야. 나야. 나 좀 전에 미선 씨 전화 받았는데 너 정말 그럴 수 있는 거야? 얼마 전 미선이 대신 전해주라고 유나에게 건네준 선물을 냉큼 달라고 따지는 창만. 갖고 있는데 왜 안 줘? 오늘 꼭 줘. 왜 대답 안 해? 알았어 임마. 뭐 임마? 그래 짜샤. 끊어. 야 여보세요? 남수는 유나를 좋아하는 경시생 창만이 영 신경 쓰입니다. 너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야? 넌 신경 쓸 거 없다. 그 무렵 창만은 콜라텍에 다시 개팔을 채용하고 싶어 하는데요. 제 밑에 직원 쓰는 문제인데요. 그것도 내 눈치 볼 거 없어. 저 그럼 개팔이 형님 쓰겠습니다. 개팔이. 하지만 이미 개팔이 교도소 노역을 신청한 뒤였죠. 걔는 고생을 해도 어지간하게 해서는 안 돼. 바가지로 좀 해야 돼. 예 반장님. 직후 퇴근한 창만은 화숙의 소재를 파악한 다로와 동행하는데, 이 진짜 이게 정말 이리 와. 우연히 찜질방에서 만난 화숙을 붙잡고 있는 양순이 위기에 처한 순간, 저기 날 줘. 손을 잡아. 때마침 도착한 유나와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화숙을 뒤쫓는데, 아저씨 누구세요? 차차차 콜라텍 지배인입니다.
창만의 활약으로 드디어 원수진 화숙을 붙잡은 유나가 어떤 보복을 가할까요? 넌 평생 거울 보면서 후회해야 돼. 그거 뭐야? 하지만 창만이 칼을 휘두르는 유나를 가로막습니다. 상관이야. 야, 팔 버려. 야, 강윤아. 나 언니 저는 잡아. 야 이거라. 너 때문에 한테 손님 건졌어. 너 때문에 남자. 말로 해, 그만해. 결국 유나는 화숙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하죠. 반면 남수 패거리는 제대로 보복했고 남수처럼 손을 심하게 다친 이동식을 챙기는 창만. 창만이 자리를 비운 틈에 화숙에게 보복한 유나는 너 내일 깡순이 면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갈 거예요. 면회하고 와서 전화해. 알았어? 네. 이간질한 깡순을 찾아가서 진상을 밝히라고 겁박합니다. 끔찍한 하루를 보낸 창만은 서슴없이 칼을 휘두른 유나에게 실망하죠. 그걸 왜 버려? 너 칼 가지고 다니면 사고나. 어머, 그림 좋다. 창만 씨 주라는 스킨 줬어? 뒀다 어디에 팔아먹을 거니? 줘. 알았어, 줄게. 지금 줘. 불만스러운 유나는 못내 미선이 준 선물을 퉁명스럽게 전해주는데요. 왜 그렇게 쳐다봐? 너 어떻게 칼로 사람 얼굴 그을 생각을 하냐? 너도 봤잖아. 걔들이 먼저 카드고 덤비는 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빨리 가. 끝까지 참견하는 창만을 외면하는 유나. 난 네가 나한테 관심 좀 꺼줬으면 좋겠다. 일단은 경찰청에 모여서 인원 파악하고 거기서 교도소로 간대요. 예비군이랑 똑같네. 분위기도 좋고 일이 편하대. 아, 벌금 못 내서 가는 건데 분위기 좋고 편할 게 뭐가 있겠냐? 거실에서 열린 개팔의 승별회에서 만복이 교도소 노역도 할만하다고 말실수를 하는데 이제 겨울엔 몸빵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기다려야 된대. 아, 너 여기 무슨 벼슬자리냐? 그럼 당신도 휴가 삼아 한번 들어가 봐. 좋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일반인들 생각처럼 개고생은 안 한다. 그거야. 와중에 칠복은 결국 아내의 벌금을 대납해주지 않은 개팔에게 앙금이 남았고 나 진짜 너한테 할 말 많어. 근데 참는 거야. 어서 와라. 때마침 선물을 사들고 온 창만 덕분에 살벌한 분위기가 환해집니다. 고맙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그래. 먼저 자리를 빠져나온 칠복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허황된 인생 목표만 갖고 사는 아내가 못마땅하죠. 벌금 120만 원 중에 20만 원 개파리한테 받았어. 나머지 100만 원 해결이 우리 목표야.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해결해?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든 내가 해결하면 될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정신 못 차린 미선도 드라마 미래에 완전히 몰입해서 민규와의 불타는 사랑에 목을 맵니다. 생긴 것도 유아인이랑 너무 비슷해. 미쳤다. 미래에서도 그래. 김미한테 다들 미쳤다 그래. 이건 진정으로 사랑을 해본 사람만 알아. 너 나중에 꼭 다운받아서 봐봐. 이튿날 걱정 마세요. 갈게요. 소중히 기른 개를 분양 보낸 개파를 창만이 직접 배웅해 주려 하지요. 그래도 네가 같이 가주니까 든든하다. 원래 걔들이 그런 애들이야. 별개로 유나의 칼부림에 오만정이 떨어진 창만은 이대로 유나에 대한 마음을 포기할까요?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일찌감치 정리해라. 제가 중3 때요. 논뚝에서 황조롱이 한 마리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창만은 어렸을 때 길렀던 새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면 유나도 교화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유나한테 마음 주지 말란 말씀 하지 마세요. 제 손 위에 올라왔던 그 황조롱이처럼 언젠가는 유나도 저하고 마음이 통할 거라고 믿어요. 야, 새랑 인간이랑 같냐?
반장님 모르세요. 새가 길들이기 훨씬 어려워요. 출근한 유나는 불구가 낸 오른손 때문에 손이 말을 안 듣는다. 의사가 좋아진댔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 온종일 술만 마시고 있는 남수를 다그치지요. 재활 운동해서 될 손이 아니야.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희망을 갖고 사는 거야. 애들 앞에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일 거야? 미안하다. 한편 네. 휴가를 낼 작정인 해숙은 미처 내지 못한 벌금을 교도소 노역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나머지 100만 원 빌려드릴까요? 싫어. 창만 씨 돈 빌리고 싶지 않아. 나 제발 휴가 좀 가게 백 좀 써주라. 그 무렵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는 척도 하네. 뭐 써? 시. 뭐? 시 쓴다고. 미선과 바람핀 정 사장이 미선의 카페에 완전히 발길을 끊었는데요. 잘 됐다. 제목이 너와 나? 네가 멋있게 시 한번 낭독해봐. 가정의 평화를 깨려한 미선은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민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지요. 님이 씨여 잘 다녀오소서. 괜찮지? 잘 썼는데? 근데 님이 누구야? 알잖아. 유아인? 응. 근데 걔가 어디 죽으러 가? 2박 3일 동원훈련 들어간대. 아휴 진짜 닭살이다. 또 쓴 거 있어. 됐어 그만해. 이선이랑 같이 나오지 왜 안 데리고 나왔니? 유나를 불러낸 양수는 돈 앞에서 점점 잔혹해져가는 소매치기 업계에서 이제 그만 유나가 손 씻고 나오길 바랍니다. 너도 안 늦었어. 손 씻고 나와. 뒤는 내가 봐줄게. 나는 내가 갈게. 내가 알아서 갈래. 유나는 정말로 밑바닥 인생을 벗어날 생각이 없는 걸까요? 오늘 밤 가게 좀 봐줘. 나야. 콜라텍에 있으면 어떡해요. 빨리 나와요. 창만은 얼마 전 약속한 대로 소개팅을 해주려 하는 다영을 만나러 가는데 오빠 이거 내가 한 모금 입댔는데 드실래요? 됐어. 나 원래 남 먹던 거 잘 먹어. 창만에게 관심 있는 다영이 다른 여자를 소개해줄까요? 근데 6시 반에 오기로 했는데 왜 아직 안 와? 그러게요. 나 영화 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왔어. 미리 영화를 예매한 다영이 능숙한 핑계로 창만과 영화를 보러 가는데 나랑 영화 보기가 그렇게 싫어요? 아니야. 싫기는. 볼 거예요 말 거예요? 보자. 그럼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응. 한편 나 싫어 삼겹살. 우리도 소갈비 안 먹자. 아이고 싫다니까 갈비도. 여보 이 집 매운 닭발 진짜 잘해. 벌금을 내고자 교도소 노역을 택한 해숙이 남편과 외식을 나왔는데요. 당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벌금 120 다 떼우고 싶은데 열이틀 통째로 비우기가 미안해서 열흘만 갔다 오는 거야. 최근 일감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한 칠복은 왜 그래? 아니, 매워서 그래, 매워서. 아내가 고된 노역을 하러 교도소에 가는 게 안쓰럽고 미안합니다. 진짜 미안해 여보. 미안해 저기한테. 그 무렵 한창 영화를 관람 중인 다영은 파격적인 애정씬이 나오자 창만의 눈치를 살피는데 마치 잠수함처럼 스르륵 내려가서 품에 기대더니 오빠 혹시 내 손 잡고 싶으면 잡아도 돼. 과감하게 스킨십을 요구하지요. 그냥 조용히 영화 보자. 한편 미선의 부탁대로 가게를 봐주고 있는 유나는 쓸쓸함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창만에게 연락을 취할까요? 영화를 보고 나온 창만은 적적함이 묻어나는 유나의 문자를 보게 되고 유나 씨 핸드폰 아닙니까? 하지만 잔뜩 취한 유나는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바로 갈게요.
오빠 나 배고픈데 우리 우동이나 한 그릇 먹고 들어가요. 나 지금 어디 급히 좀 가야 돼. 어디? 그거 네가 알 거 없고. 영화 잘 봤어. 야, 맛있는 거 사줄게 다음에. 주저없이 다영을 뒤로하고 급하게 뛰어가는 창만. 네,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윤아 씨. 윤아 씨. 야, 정신 차려봐. 술에 잔뜩 취한 유나를 데리고 나가려 하는데 창만 씨? 야, 너 나랑 팔짱 끼니까 좋지? 이 상태로 동네 몇 바퀴 더 돌았으면 좋겠다. 나랑 걷는 게 그렇게 좋아? 좋다. 유나는 같이 거리를 걸어주는 창만이 솔직하게 호감을 표현하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요. 왜 울어? 몰라. 그냥 눈물이 나. 눈물 닦아. 나한테 안아달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지금 해도 돼. 안아줘. 창만과 사랑에 빠진 듯한 유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 따위로 위로가 안 될 만큼.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유나의 거리 이후 회차들 중 12화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좋다. 무엇보다 순수 청년 창만이 지극정성으로 유나를 교화시키려는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아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총 50부작인 유나의 거리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꼭 JTBC 공식 홈페이지에서 유나의 거리 전편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 그대 나를 위해 힘없이 뒤돌아서는 세월이 가면